일요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76화 아드님이 있었다. 그리고 딸이 있었다. 기획 이인숙, 극본 이상락, 연출 이영노. 막 섞어서 부를 거예요. 가만히. 예, 가만히가 뭐예요? 가만히 옛날에 가만히가 뭐예요? 직감만이 저 옛날에는 가만히 가지고 뭐 됐어요? 나락도 담고 그랬죠. 쌀도 담고 예. 그다음에 가만히가 주로 담는 그릇의 역할을 했었죠. 예. 그리고 그 가만히를 만들기 위해서 집을 가지고 밤 9시 무렵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 공공도서관 3층에 마련된 교실. 초등학교 교실보다 약간 넓은 그 방에서는 세미나도 아니고 토론회도 아닌, 그렇다고 일반 학교의 수업하고도 다른 낯선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통로를 비집고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찬 책상에는 80여 명의 나이든 여성들이 앉아서 연필에 침을 묻혀가며 뭔가를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고, 그녀들에게 받아쓰기 과제를 불러주는 선생님 역시 귀민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든 노인이었다. 그 다음에 아주머니 쓰세요. 아주머니. 이거는 처음에 배운 거예요. 지금 복습하는데. 예. 받침이 없는 글자 아주머니. 썼어요? 예. 자, 보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미음. 받침이 없는 쉬운 낱말이라며 선생님이 불러주는 그 아주머니라는 네 글자를 종이에 옮겨 그리기가 학생들에게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닐성 싶다. 길쌈을 하고 바느질을 하고 시루떡을 안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잘해낼 수 있는 그들인데, 평생 해보지 않던 글자를 만들어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인 줄 미처 몰랐다고 입을 모은다. 한글을 모르는 나이든 여성들에게 글눈을 틔워주자고 마련한 순창 여성 한글학교에 수업받는 풍경이다. (2년) 전 순창읍 시외버스 터미널. 아이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 얼른 집에 가서 쓸 것인데. 으쌰. 아이고 그런데 요놈의 버스가 어떤 어디 가는 줄 알아요? 타든지 말든지 하지. 여보쇼 운전수 양반, 이거 혹시 구림면 월정리 가는 차 아닌가라? 아따 참말로 그 앞에 써붙여놓은 것 보면 뭘로요? 어디 가는 차인지 보고 타면 될 건 아니오? 그러면 이 차는 우리 동네 가는 차는 아닐성 싶은데. 할머니, 저 어디 가려고 그러시는데요? 아유 예, 구림면 월정리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나가 이거 눈이 침침해갖고 멋이 탁 보여야 말이죠. 할머니, 이리 오세요. 예. 저 이 차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저 차가 월정리 갑니다. 아이고. 제가 이 보따리 들어드릴게요. 아유 참말로 고맙소. 음에 젊은 양반이 마음씨도 고녀라더만 얼굴도 참말로 잘생겼어. 전 저기 읍내 순창고등학교 선생인데요. 오늘 토요일이라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유 그래요? 저도 이 차 타고 가야 하니까 같이 타시죠. 아유 고맙소. 어쩐지 학교 선생님이구먼.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예? 저 버스 앞에 붙여놓은 한글 그거 읽을 줄 모르시죠? 우리 어머니도 글자를 몰라서 밖에만 나오면 고생하시는데. 나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소. 한들이 맺혀 있어요. 한들이. 내가 그 글을 몰랐다고 하는 그 한. 그러니까 이것이 한글학교가 생기게 된 동기가 그 같이 있는 그 장생님이 이 한글학교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창고등학교에서 했는데,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은 버스 터미널에 가면은 앞에 다 이제 팔도, 구림, 유등 이런 게 다 써 있는데
글을 모르니까 운전수한테 가가지고 이거 어디 가는 차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운전수가 곱게 그냥 이거 어디 가는 차다 그러면 되는데 그 앞에 써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왜 물어보냐고 통화라는 것을 몇 차례 보고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 교사가 자신이 소속돼 있던 순창고등학교에 여성 한글학교를 만들어 나이든 여성들의 근론을 틔워주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고 거기에 자치단체 당국이 호응해 군립도서관으로 그 학교를 옮겨오게 됐다. 이것이 순창 여성 한글학교가 탄생하게 된 내력이다. 지금 나이든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는 이 학교에는 초등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으로 봉직하다 정년 퇴임한 2명의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교사를 맡아 함께 봉사하고 있다. 며칠 전 이 한글학교에 한 40대 주부가 찾아왔다. 여기가 글자 모르는 사람한테 한글 가르쳐주는 학교지라오? 아, 예. 저 이리 앉으세요. 근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랑께 유등면 무수리에서 왔는디라오. 아이고, 유등면 무술이면 강 건너 마을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여기까지 뭘 타고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는 직행버스가 있으니까 그럼 타고 오면 됩니다, 선생님. 아, 예. 뭐 오시는 거야 그렇다고 해도 수업이 밤늦게 끝나는데 저 집엔 어떻게 가려고 그러세요? 적석이라는 데까장은 버스를 타고 가고 거기서부터는 쬐끔 오토바이 타고 가면 되니까 걱정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섬진강 너머까지는 조그만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가 그 오토바이를 그곳 어딘가에 맡겨두고 거기서부터 직행버스를 타고 순창읍에까지 왔고 갈 때도 그렇게 가면 된다는 것이었다. 어제 새로 들어오신 학생은 유등면 무술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강 건너서 있어요. 섬진강 강 건너서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버스로 온다고 그래요. 그럼 가는 차가 버스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직행차를 타고 적성서 내리고 거기서 사이카로 또 자기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이카로. 그 전문 부인인데 아주 대단해요. 그런가 하면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에다 같은 마을 사람들 67명을 싣고 매일 통학을 하는 억척스런 주부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글을 잘 몰라 더듬거리는 그 주부가 운전면허증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기 인양한 게 있다고들 하니까 그러면서 그 아주 젊은 아주머니인데 그 마을에 있는 주부 7인가를 태워서 추력에다가 그 앞뒤에 타는 그 추력이 좀 있대. 그 추력을 뭐라고 하더만 그 추력을 타고 와요. 네.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기서 12km예요. 12km 아주 산주인데 깊은 산주인데 그 눈이 많이 쌓일 때는 뭐다 미끄러우니까 그 외에는 그 높은 채를 넘어서 고개를 넘어서 꼭 와요.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기껏해야 한글과 간단한 산수를 가르치는 특별할 것 없는 그 학교에 40대에서부터 80대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농촌 여성들이 그처럼 악착같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협 같은 데 가면 요 글씨를 다 써라고 하잖아요. 그럼 못 쓰잖아요. 병신이 다 못 쓰려면 얼마나 창피하죠. 딸 같은 사람들한테. 금년에 70살이 됐다는 이 할머니는 농협이나 우체국에 갔다가 글자를 몰라 젊은 사람들로부터 구박을 받았을 때 느끼는 까막눈의 서러움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라고 했고 면회나 어디 가도 어떤 써보라고 하고 그럴 때가 제일 속상하고 또 차를 타더라도 가서 차 타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모르고 어디로 갈 정도 모르고 그것도 이제는 그것도 이렇게 배운 게 어디 가는 차, 서울 가는 차, 부산 가는 차 그런 것은 알아요. 60대 후반의 이 학생은 그곳에서 한글을 배운 탓에 이제는 버스 행선지를 척척 알 수 있게 된 것이 세상 하나를 더 얻은 듯 신이 난다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글자를 깨우치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의 혜택으로부터도 소외됐던 것일까?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세상살이가 궁핍하다 보니 교육받을 기회를 놓쳤을 것이라고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똑같이 그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남자들의 경우는 문맹자가 거의 없는 편이다. 바꿔 말해 그녀들은 비뚤어진 남아 선호 풍조의 희생자였다는 얘기가 된다. 나이 든 여성들이 수십 리 길을 달려와 가기와 거기를 배우는 순창 여성 한글학교는
그 자체로 홀대받아온 여성들의 순환의 역사가 아프게 꿈틀거리는 현장이다. 딸내들은 암만 해도 너무 집이 가는 사람이고 또 가면 사실상 버린다요. 왜냐? 전화나 하고 편지나 하고 또 왔다 갔다 할까 싶은 게 한 번 어른한테 잘 공경하고 그래야 한디 편지 형네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집이 쫓겨올까 싶고 그런다고 부모네들이 안 가르쳤어요. 남녀차별의 가장 원시적인 근거가 됐던 것이 이른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었다. 딸들은 키워놔봤자 결국 남에게 주고 말 대상, 다시 말해서 임시로만 내 가족이요 자식이라는 것이다. 일단 시집을 가면 철저히 그 집 식구가 돼야 하는데 글자를 가르쳐 놓으면 쓸데없이 편지질이나 하면서 이래저래 시집살이의 고충 따위를 고자질할 게 뻔하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순창읍 교성리에서 태어난 조옥선 할머니의 원래 이름은 딸막이었다. 위로 오빠가 있었는데 그 아래로 딸 셋이 줄줄이 태어나자 제발 딸은 그만하고 아들을 점지해달라며 지은 이름이었다. 어쨌든 이름 덕분이었는지 막내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먹고 살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빠는 가르치고 그 뒤로 딸을 서희를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밑에 동생들을 내가 가르쳤어요. 술을 놔갖고 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막내다 해서 고등학교까지 내놨어요. 그럼 지금 세간에 다니고 있어요. 딸들은 초등교육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바느질품을 팔아 아들인 막내 동생을 가르쳤다는 얘기다. 나 어렸을 때 유재 친구는 이렇게 학교를 갑니다. 근데 나는 학교를 안 간 게 죽어서 가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커서 보답해줄게 어머니 나중에 학교 보내주라고 게 아버지가 기집애들은 가르치면 시집가서 편지나 뻑뻑 보고 집에 찾아온다고 안 가르쳐야 된대요. 그래 공부를 못 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신랑반은 아주 많이 배웠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무식이고 그런 게 죽겠대요. 조옥선 씨의 남편은 고등학교를 나온 건설업자였다는데 부부 사이라는 것이 참 묘한 관계여서 조 씨는 남편에게 자신이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도 더군다나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한다는 사실도 털어놓지 못했다고 한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자존심을 유지하느라 그녀가 겪었던 고충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나 전주에 출장 갔다 올 것인지 그 읍내 목재상하는 김 사장이 오후에 우리 집에 들를 것이구먼. 아니, 김 사장님이 뭐 때문에 오신다요? 나가 김 사장한테 돈 받을 것이 있거든. 그 돈 갖고 오면은 당신이 영수증 쪽가 써주고 받아 놓으라고. 여보, 영수증은 당신이 써놓고 가야지라. 나는 뭔 돈인지 내용도 모르고 또 필적도 영 안 좋은디. 아따, 그 방 안에 영수증 도장 찍어놓은 거 있은 게 거기다가 돈을 얼마 받았다고 써서 주기만 하면 될 것 아니라고. 남편이 그런 부탁을 하고 나가는 날이면 하루 종일 가슴이 뛰더라고 했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김 사장이 돈을 가지고 나타날 시간쯤에 일부러 집을 비우고 나가버렸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여보, 나가 오후에 시멘트 사러 가야 한 게 우체국에 가서 돈 300만 원만 찾아다 놓으소이. 예? 아이고, 이 인형이 직접 찾을 일이지 뭔 돈을. 아따,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는 게. 참, 통장 여기 있구만. 엉겁결에 통장을 받아놓긴 했지만 도통 글자를 모르는 판이니 무슨 수로 우체국에 가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돈을 찾는단 말인가. 아이고 참, 이 일을 어째서 쓴다냐. 젊은 여자가 글씨 모른다고 누구한테 대신 써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녀는 국리 끝에 오른팔에다 붕대를 칭칭 동여 매고 우체국으로 향했다. 우체국 직원에게 청구서를 대신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글자를 모르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그녀는 남편을 꼬드겨 드디어 한글을 배울 궁리를 하게 됐는데. 여보, 나도 한문 공부를 조금 해야 쓰겠은게
오늘부터서 하루 저녁에 5글자 쓰면 저 여고 공책에다가 적어주시오. 아이고, 아이 뭔 바람이 불어서 한문을 다 배우겠다고 그랴. 아이 참, 가만히 있자. 뭔 글자부터 적어야 했을까? 그려. 여기 잘 보더라고. 이거 집가자요. 집가. 알겠지? 아따, 그 밑에다가 집 가 이렇게 한글로도 적어줘야지. 아이고, 알았어. 그러고 요것은 무엇이냐? 지압이 부자요. 지압이가 무엇이다? 어허, 지압이가 남편이지. 하늘 같은 남편을 무엇이냐? 하늘 천자를 뚫고 우로 솟아나왔은 게 하늘보다 쪼까 더 높은 거이 남편인 거요. 아따, 그래요. 징하게 높으요. 한자를 배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자 밑에 훈음으로 달아준 한글을 익히겠다는 요량이었다. 그녀의 친정 부모가 시집간 딸의 그 눈물겨운 모습을 지켜보았더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 하루 저녁에 한문 5짝 쓰면 가르쳐 주시오. 한문을 모르니까 그 대신 한글로 토를 달아서 해주시오. 그랬단 말이요. 그때 이렇게 달아서 해주더라고. 그래갖고 나 저녁만 오면 공책 갖고 와봐. 갖고 가서 이렇게 자기는 한문을 짓고 가르치고 나는 밑에 한글만 보고 배우고 그러다 저러다가 그냥 진이 가셨어요. 이게 지금도 모르고 갔지. 결국 그녀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문맹자였다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한 채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10년 후 이제 그 할머니는 이 한글학교에 나와서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은 채 가갸거결을 소리 높이 외운다.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안평리, 속칭 도리원이라고 불리는 이 면소재지 마을에 이른 아침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내건 한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식당 주인은 금년 55살의 박영순 씨. 아들에 비해 차별받고 자라온 사연이라면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다. 그때만 해도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항상 너희들은 여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 여자는 살림만 하면 된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는 학교도 국민학교도 개가 나왔지. 이제 실험을 막 참 어른들은 엄마는 못 가시게 하고 아버님은 또 가시러 가고. 그래도 이 사람은 국민학교는 졸업을 했으니 순창의 한글학교 학생들보다는 나은 편이다. 하지만 아들 형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다는 데서 오는 피해의식은 그들에 못지않다. 나중에 다른 사례를 또 소개하겠지만 흥미로운 것은 앞장서서 딸을 차별 대우한 당사자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쪽이었다는 사실이다. 여성에 의한 여성차별이 대를 이어 행해진 셈이다. 어머니요, 내도 생선 구운 거 먹고 싶은데. 이놈의 기집아가 어디서 생선 타령을 하노? 오빠하고 막내는 주면서. 오빠하고 너고 남동생은 이 집안의 기둥이라 안 했나? 바가지에다 후딱 밥 비벼 먹고 부엌에 가서 물이나 떠 오락하이. 딸 자식에 대한 차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다름 아닌 밥상머리였다. 가령 막내 아들의 경우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당당하게 마주 앉아 겸상을 하지만 시집갈 날짜를 받아놓은 맏딸도 감히 상위에다 밥그릇을 올려놓고 먹지 못했던 것이다. 방바닥에다 양은 그릇이나 바가지를 넣고 가장 맛없는 허들의 반찬 한두 가지를 넣고는 대충 비벼 먹어야 했다. 안 되죠. 우리는요. 우리는 꼬등어 만약에 예를 들어가 머리도 하나 못 먹어보죠. 꽁치 머리도. 막 남자분만 주고. 여자들은 아예 막 그걸 안 주는 거래. 된장 멀거 찢어가지고 물 좀 부어가 막 멀거 끼리가지고 그것만 먹어요. 이제 우리는. 여자들은 그것만 먹고 남자들은 막 이래 항상 차려가지고 막 이래 드시고 이래 그래야죠. 좀 짜증나고 화나지. 왜 여자도 맹사람이고 다 같이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차별하느냐. 그래가 그 엄마가 좀 진짜 엄마가 싫을 때가 많지요. 많았지요. 불만이 많았죠. 그때만 해도.
먹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냐고 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첫 번째 욕구가 식욕인 바에야 어린 시절부터 밥상머리에서 당했던 이런 차별은 평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당해본 여성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어머니요, 새벽에 장독 꺼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조용히 못 하겠나 부정탄다칼. 천지신명이요.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내미 흐차든 덩칠세에서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게 해주이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맨날 그렇게 빌어봤자 용돈 떨어졌다고 돈 보내라는 정보밖에 더 얻으나? 이런 망할 놈이지 말고 봐. 한 우물이 있는데 물로 막고 먹어요. 그 동민들이 전부 다 먹는 물에서 엄마가 제일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아무도 서기 전에 그 물을 떠가 세수를 하셔요. 새벽에 세수를 하셔가지고 항상 저 달 보고 아침에 새벽에 아이 깜깜한데 막 이래 달 보고 그것도 뭐 들어왔는 날짜가 있는가 봐요. 보름달 보고 하든가 예를 들어가 막 저 그래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리니까 모르지. 매일 나무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돌라 하면서 꽃이 되고 잎이 되돌라고 나무 눈에. 상아탑을 우골탑이라고 했거니와 아들이 객지에 나가 유학을 하는 경우 부모는 물론이고 집안의 모든 딸들도 그의 후방 지원군 노릇을 해야만 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도유지 출신의 아내를 얻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남의 눈에는 꽃이 되고 잎이 됐을지 모르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의 기대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키워놨더니 뭐 딸이나 아들이나 별 수 없더라만 엄마들은 그때만 아들이면 막 그거 아까만 싶어 가시지만 지금 bun도시 다 키워놓고 보니까 딸들이 더 효도하는 걸요. 아들보다요. 아니요 중물이라요. 잔정도도 많고 효도도 더 하고 아들보다 나요. 그건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오빠가 총각대하고 결혼했는 거하고 천지 틀리거든요. 왜냐? 가정이 처자식이 있으니까. 우리 매로 여자들 매로 안 그렇대요. 안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엄마 우리 형제들 좀 안 좋아하는 거지. 옛날 요랑하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동생 없이면 못 살고 엄마 없이면 못 살고 이런 오빠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야 무슨 보상을 조건으로 베푼 건 아니지만 온갖 희생을 다 바쳐 뒷바라지했던 아들이 거꾸로 시골에 있는 가족들을 거추장스러운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눈치가 보이면 부모의 실망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그때쯤이면 아들에 비해 전대와 구박밖에 준 게 없는 딸들에 대한 죄책감이 가슴을 저민다. 그래 우리들이 뭐라는 하면 하다 아들 뭐 나무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도록 하고 빌고 뭐 계란 미고 뭐 통닭 미고 회사 때만 빌 볼 일 없는 거 딸보다 못하지 할까니 엄마가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엄마가 항상 우리 보고 좀 못해줬는 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차별을 했는 게 좀 제시럽다 하죠. 현실에 봐서 지금은. 그렇다면 이 경상도 여자는 자신이 그처럼 아들에 비해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낳은 자식들은 철저히 차별 없이 키웠을까? 조금밖에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녀의 대답이다. 차별 없이 똑같이 키웠어요. 어릴 적에는 조금 뭐 형제간 싸우면은 딸 먼저 때리시대요. 나도 모르게 딸 먼저 때리지고 아들은 좀 아다름어지고 그런데 막상 키워보니까 딸이 훨씬 나아요. 지금 현실에 봐서는. 그때 그랬는 게 딸이라고 때리는 게 내 자신이 좀 미안하고 딸 보기. 저희들은 모르는데 나는 항상 좀 죄감이 가는 것 같아요. 아마 혼자 이렇게 키울 때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이 경상도 아주머니의 딸은 공부를 아주 잘했고 대학에도 가고 싶어 했다. 그런데 성적이 뒤떨어진 아들을 대학에 보낼 욕심에 딸의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했다. 자신이 받았던 차별을 그처럼 억울해하면서도 왜 또다시 딸을 부당하게 차별했느냐는 취재팀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여자는 원래 가정을 살림을 산다 하는 여자고 여자로 태어났고 남자는 이제 가정 대들보다고 생각하고 참말로 그래도 남편인데 남자인데
뭔가 나가가 해도 크게 할 수는 있고 여자는 그 크게 한다고는 안 바리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 딸은 조금 뒤처지지. 여자란 원래 그렇다느니 그래도 남잔데라는 말이 아직도 별 망설임 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대로 이어져 온 아들 선호의식의 세습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실감할 수 있다. 이제 강원도 출신 한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 할머니는 6남매 중에 장녀였고 바로 아래 동생이 아들, 그 밑으로 딸이 둘, 그 밑으로 아들이 둘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네 딸들이 겪은 차별 중에서는 뭐니 해도 먹는 차별이 가장 서러웠다. 내 밑에 큰 동생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똑같이 쌀밥 따로 떠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상에 이렇게 주고 우리네는 그냥 잡곡밥, 밥 함지에서 그냥 먹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반찬도 좋은 반찬은 우리는 안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허다못해 이제 저 맵쌀 있잖아요. 메물쌀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침기를 해도 걸러서 이렇게 하얗게 부친 거 아들은 다 먹이고 이제 남자들이랑 다 먹이고, 우리는 그 찌개미 붙여가지고 김치 썰어놓은 거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하얀 거 딱 하나 얹어줘요. 우리 여자들 형제는. 만일 요즘 세상에 아들과 딸을 이처럼 구분지어 차별 대접을 한다면 그걸 참고 견딜 딸아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딸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우대를 받았던 아들들 역시 은연중에 그런 대접을 당연시하게 됐다는 점이다. 얘들아, 장에 가서 사탕 사왔다. 자, 나눠들 먹거라. 와, 사탕이다. 형, 아버지가 나눠 먹으라 그랬어. 똑같이 나눠야 돼. 그래, 알았어. 똑같이 나누면 될 거 아니야. 자, 이거는 내 거, 그리고 이거는 네 거. 몇 개인가 개수 세봐. 알았어. 하나, 둘, 셋. 야, 재서봐. 아버지가 사탕 주시면서 나눠 먹으라고 했잖아. 누나. 지금 동생하고 똑같이 나눴잖아. 누나 몫하고 네 여동생 몫은 어디다 나눠놨는데? 나는 그냥 우리만 나눠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장날 가서 이제 과자나 뭐 사탕, 연 뭐 이런 거 사오면은 그냥 아들들만 논아주죠.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 조그만 남동생들도 나 시집 온 뒤로도 뭐 이렇게 뭐 과자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사오면 누나가 옆에 있는데 누나 건 안 나누고 두 형제 이렇게 나누고 누나 보고치는 안 주는 거예요. 할머니 거 내놓고 저 두 형제 나누고. 과거를 돌이킬 때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렵게 지냈다고 하는 것과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우리는 딸이어서 훨씬 더 어렵게 지냈다고 회상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 절대적 가난보다 상대적 가난이 더 견디기 힘든 법인 것이다. 입성, 즉 몸에 걸치는 의복이라고 아들과 딸이 같은 대접을 받았을 리가 없다. 옷도요. 아들은 길쌈에서 무명으로다가 해 입히고 우리는 이렇게 뻘건 목화가 마지막에 설이 맞아서 딸 때는 뻘개요. 그게 북정명이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렇게 짠 거를 갖다가 옷을 하면은 물을 들여도 빨간 분홍물을 들여도 곱게 안 들고 펄어당당하게 들어요. 그런 것만 해주고 또 그냥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도 아주 그냥 옷을 안 해줘가지고 옷이 추운 겨울에도 그냥 막 호쪼고리 호쩍삼을 입고 다니고 아들은 통통하게 진짜 좋은 옷을 해 입히고 속에도 막 이렇게 개독고리 사다가 입히고 막 그렇게 키웠어요. (1945년) 봄. 용심아, 용심이 없냐? 예, 아버지. 지금 밥하고 있는
했는데 왜요? 너 이번 3월 달부터 국민학교에 가게 됐다. 예? 그게 정말이에요? 나이가 넘어버렸다고 안 받아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애비가 사정해서 받아주기로 했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공부할 수 있다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름하고 집 주소하고 이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 예, 아버지. 와, 내가 국민학생이 된다 이거지? 와, 신난다. 선생님들 다 술 한 잔씩 사고 아버지가 그리고 소한발이 팔아다 주고 나를 갖다 이제 입학을 시키는데도 교장 선생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딱 오라 그래가지고 애들을 다 시험을 봐요. 1, 2, 3, 4도 10까지 써야 되고 이름도 써야 되고 엄마 아버지 이름도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막 아버지가 연습을 시켜서 그걸 해가지고 가서 그거 쓰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떨어질까 봐 발발발 떨었는데 아버지가 뒷구녕에서 그렇게 한 건 난 몰랐거든. 나중에 알았죠. 그래가지고 합격이 돼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맨 뒤에 서가지고 이제 키가 커서 그래가지고 다녔는데 해방이 딱 됐는데 우리 엄마가 뭐 학교만 가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학령이 초과한 딸을 국민학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소를 팔았다고 하는데 결국 한글도 깨치기 전에 어머니의 닥달을 못 이겨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고 한다. 당시에 학교를 못 다니게 했던 어머니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평생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이 할머니의 고백이다. 딸 3형제 중에 내가 제일 나쁘잖아요. 성질도 제일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생들은 안 그랬는데 나는 그 학교를 안 보내주는 그 감정이 여기 쌓여가지고 그냥 뭐라 그러면 아들 공부시켜가지고 아주 호강 많이 하시고 그냥 이러고 빈정거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집 오기 전에는 못 그랬는데 시집 와가지고는 맨날 툭하면 그래고 맨날 그랬어요. 아주 우리 어머니는 옛날 얘기는 입도 뻥긋 못하게 해요. 딸은 다니던 학교도 억지로 그만두게 했으면서 아들에 대한 정성은 극진했다. 이 할머니 바로 아래 남동생은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부터 한문 선생을 독선생으로 모셔다 집에서 가르쳤다고 하는데 어디 하늘천자 한번 써보거라. 옳지. 그래 됐다. 그럼 어디 이번에는 따지자를 한번 써봐라. 잘 못 쓰겠는데요. 이런.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것이야? 좋아. 그럼 어디 천자문을 처음부터 한번 외워보거라. 하늘천 따지 거물연 두루황 거물연 두루황. 그 다음이 뭐더라? 하루 종일 거물연 누루왕만 하고 있을 거야? 에이, 오빠는 그것도 모르냐? 나는 안 배웠어도 다 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와 지부집주 널부렁 거칠와 나릴나랄. 근데 그걸 가르치는데 그 여동생이 더 잘 지 오빠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제 머슴이 소죽 쓰면은 새벽 잠이 없어가지고 거기 나가서 캄캄할 때 소죽을 쓰면 거기 나가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가마솥에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뭐 하늘천 따지를 천자 한권을 다 읽고요. 바깥에서 들었는데 우리네는 몰랐는데 그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다 읽고 음도 다 붙여요. 천지 현황이요 이러면서 그렇게 공부를 걔는 그냥 알아듣고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따로 배운 적이 없는데도 제 오빠가 훈장역에서 배우는 소리를 귀동냥으로 듣고서 천자문의 순서를 척척 외워대는 이 어린 꼬마를 보고 부모들은 뭐라고 했을까? 이놈의 지집애, 어서 저리 가지 못해? 오빠 공부하는데 왜 밖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이 기집애가. 기껏해야 이런 대꾸가 넘어오거나 저 애가 사내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자애는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것이었고 필요 이상으로 머리가 영리한 것도 환영받을 것이 못되었던 것이다. 6.25 전쟁이 터졌다. 밀고 밀리는 공방 끝에 국군이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강원도에 있는 이 할머니의 고향에도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가격!
야학 선생님한테서 한글 좀 배우고 싶은데. 아이, 이 밤중에 어디 가서 뭘 배운다고 또 들썩거리고 나오는 거야? 빗자루 몽댕이로 얻어맞기 전에 어디 들어가지 못해? 그러나 공부를 하겠다는 딸과 길을 쓰고 말리는 그의 어머니와의 운명적인 줄다리기에서 지는 쪽은 언제나 딸이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집 건넌방에서 열었던 야학에마저 얼씬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 일사후퇴 나고 나서 난리 나고 나서 수북지구에 한글 모르는 사람 이제 동네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건넌방에서 이제 야학을 가르쳐서 야학 선생을 데려다 놓고 밤에 그것도가 들여다보질 못하게 해서 그거라도 배웠으면 내가 괜찮은데 못 들여다보게 해요. 거기 얼씬을 못해서 얼씬도 못했어요. 밤인데도 어떻게 야단을 치시는지요. 그때는 자기 주소하고 자기 이름하고 그걸 안 하면 도민증이라고 있죠. 옛날에 그 도민증을 그 난리에 그게 없으면 빨기라고 그래갖고 그걸 타야 돼요. 이 할머니가 한글을 터득한 과정은 그야말로 눈물겹다. 이 할머니의 어머니는 딸을 학교에 보내주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라도 아예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영 못 참아 했다. 아이, 용심아, 예. 그 광에 가서 쌀 한 바가지만 퍼오니라. 예, 어머니. 너 공부하는구나? 응. 어디? 그런데 여기 이걸 뭐라고 읽어? 누나, 왜 그러는데? 글자를 모르니까 배우려고 그러지. 요거 세 글자만 좀 가르쳐주라. 무궁화. 이게 궁이고 이거 뭐라 그랬지? 하라고? 하가 아니라 화. 쌀 풀어간 년이 뭐하고 있어요? 예, 가요. 너 누나가 글씨 물어봤다고 어머니한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이제 한글도 나는 어떻게 배웠나 하면 지금 내 바로 밑에 남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앉아서 하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그러면 쌀 풀어가다가 얘 아무개 이거 무슨 자냐 그러면 그 누나 말을 참 잘 들었거든요. 무슨 자냐 그러면 무슨 자야 누나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쓰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글을 못 써요. 보는 거 하고 쓰는 거 하고 못해요. 이게 쓰면서 배우질 못해가지고 그거를 책을 들여다보다 들키면은 배락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거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 할머니의 어머니만 특별히 딸에게 공부를 못하게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딸 자식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의 한 행태가 그렇게 나타난 것뿐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일반적인 부모들보다도 좀 더 유별난 부분은 있었다. 가령 아들이 조금만 아프다고 하면 그 아들을 업고서 20리 길이 멀다 않고 단박에 내달리는데 반해 딸들은 아파도 의원에게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20리 길을 얻고선 번개같이 뛰어 병원을 가셔요. 그게 의원이라 그러지, 의사한테. 우리는 아파도 그런 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우리는 아파도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본 적이 없고 뭐 곤쳐주려고 해본 적이 없고 아들이 아프면 뭐 그냥 그 진로 얻고 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 생각하면 서러워서 못 살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그 완고한 친정어머니 슬하에서 변변히 초등교육도 받지 못한 세 딸이 모두 출가를 했다. 같은 부모의 자식들이었지만 아들 셋은 모두 대학 교육을 받았다. 그중 맏딸이 결혼을 해서 첫 딸을 낳았다. 가난한 공무원을 남편으로 두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지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남편의 한 달치 봉급을 모두 털어 옷을 사입혔다고 한다.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도 뭐 이렇게 가방해서 소풍 갈 때도 걔는 가방까지 해서 지고 아주 온갖 거를 그때는 뭐
통닭 이게 전기구이 가져가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막 2마리씩 이렇게 해서 잔뜩 해지고 갔다가 다 못 먹고 가져오고 그래. 아들은 그냥 김치에다 도시락 싸서 감 사 먹으라고 돈 한 10원 줘서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랬어요. 아유,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내가 한이 돼서 그런지 딸을 이렇게 누구한테 기죽이기 싫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이 고등학교 졸업반이 됐는데 친정에서 다녀가라는 호출이 왔다. 아니 그 밑에 남동생들이 2명이나 되는데 나중에 그 애들이나 대학에 보내면 됐지. 기집애를 대학 교육까지 시키려고 그러냐? 그래 애비 생각도 그렇다. 지금 너희들 사는 게 너무 어려워 보여서 하는 얘긴데 꼭 대학을 보내야겠냐? 어머니 아버지, 우리 딸아이 대학 보내는 걸 말리시려고 오라고 하셨으면 포기하세요. 전 하늘이 2쪽 나도 우리 딸애 대학 보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친정을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뭐 잡수면서 얘기를 하시다가 단 둘이서 걔를 그렇게 대학을 그렇게 보내야 되겠냐 그래서 저는 아들은 나중에 불행을 닥쳐도 노동력이 있지만 딸은 여자는 안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딸을 더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 저는 걔 대학 안 보내고는 안 돼요. 포기 못 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그렇다면 못 말리겠다. 난 네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하도 고생을 해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에 갚고 말고 할 원한이야 따로 없었겠지만 이 할머니가 월세방에 살면서도 맏딸을 악착같이 대학에 진학시키겠다고 고집했던 데에는 모르긴 해도 자신이 부모로부터 특히 어머니로부터 받아온 차별을 딸에게 다시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몇 년 전에 어느 텔레비전 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송됐던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아들을 종교처럼 떠받들고 반면 딸은 가외 자식으로 여기는 한 집안의 얘기를 흥미롭게 다룬 연속극이었는데 친정어머니와 나이든 딸이 함께 사는 집에서는 모녀가 나란히 앉아 그 드라마를 보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한다. 바로 그 강원도 할머니도 그 드라마를 보던 중 손녀딸로부터 아주 난처한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둘째 동생 딸이 그걸 한번 이렇게 그걸 절대로 안 보셨대요. 근데 그걸 보다 할머니도 저러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시고는 아직 그걸 절대로 안 보시고 못 틀게 하셨대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차별을 해도 우리하고는 뭐 180도로 다른 거예요. 그 정도만 되면 아무도 다 살죠. 그건 아무리 음식을 뭐 너 동생을 줘야 된다고 닭을 과서 그 아들만 먹이고 뭐 아들만 판사 시키려고 막 그 법관 시키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우리네처럼까지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그 정도면 뭐 괜찮게 우리는 이거 다 얘기를 못해. 소를 팔아 맏딸을 국민학교에 넣어준 적이 있는 이 할머니의 친정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딸들을 불러앉힌 자리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절절한 후회의 말을 남겼다고 한다.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난 얼마 뒤 이 할머니의 친정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용심아, 애미 원망 많이 했지. 지금 생각하니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딸이라고 공부도 안 시키고 미안하다. 어머니 다 잊어버리시고 편안하게 떠나세요. 한때는 원망도 많이 했지만 다 지난 일인거려. 마지막 가는 길에서나마 모녀간에 맺혔던 원과 한을 툭 터놓고 이런 몇 마디쯤 주고받았으면 좋으련만 그 해원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그들 모녀는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고 말았다고 한다. 궁핍했던 시절 시골에서 태어나 하다못해 중등교육이라도 받고 자란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은
본이든 아니었든 간에 누이들의 희생을 강요했던 수탈자들이었는지 모른다. 이제 봉건 시절 은연중에 우리네 의식 속으로 스며든 그 뒤틀린 차별의식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그러나 순창 여성 한글학교에 모인 학생들처럼,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강원도 할머니처럼 차별을 받고 살아온 나이든 여성들의 가슴 바닥에는 아직 아픈 앙금이 남아있다. 당신이 만약 장년 이상의 남자라면 그 누이들에게 우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해야 한다. 참 미안했었다고. 출연 장우영, 한정미, 안영욱, 윤세웅, 소연, 고재균, 임채연, 이주연, 윤현정, 김정아, 김민아, 윤동기, 박찬희, 이미향, 임주현, 해설 송두석, 그리고 음악 조병성, 효과 강성범, 신연파, 최승호, 기술 이흥규. 일요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76화 아드님이 있었다 그리고 딸이 있었다. 이상락 극본, 이영로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